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58강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정부까지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승만 정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개헌이 되겠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헌이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은 몇 년도? 1948년도부터 출범을 하게 되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것을 발표한 시기는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재헌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대통령 그럼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간선제에 따라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되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를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되고, 이후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크게 반민족 행위처벌법,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지개혁을 실시를 했다는 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유상 매수와 그리고 유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더라. 하지만 그 다음 총선이 언제 치루어지게 되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총선이 개최되게 되는데 1950년에 총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0년 다시금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반 이승만 세력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 정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바로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느냐? 1952년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간선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승만 세력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불리했겠죠. 그에 따라서 헌법을 갖다가 개헌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개헌이 되겠죠. 1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1차 개헌을 다른 말로 무슨 개헌이라 부르냐면 발췌 개헌이라 부릅니다. 발췌 개헌. 1952년 7월 달에 일어나게 됐고, 이 발췌 개헌의 핵심 내용은 즉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핵심 내용이 되겠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바꾸겠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그 핵심 내용이 되겠더라. 특히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에 집권당은 즉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하여
국회의원들을 강압적으로 기립에 의한 개표를 갖다가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직선제로의 개헌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 선거에서 다시금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두 번째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 드디어 대통령은 중임제에 따라서 몇 번간 하였다. 지금 보시다시피 초대 대통령에도 이승만, 그리고 두 번째 이승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는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에 다시금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개헌을 하죠. 그것이 바로 1954년 2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몇 차 개헌? 2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2차 개헌을 다른 말로 무슨 개헌이라 부르냐면 4.4.5.입 개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첫 번째 1차 개헌,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라 부르는데, 1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에서 무엇으로 개헌한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핵심 내용이 되겠더라. 이후 중임제에 따라서 대통령 두 번을 모두 다 출마를 했죠. 이제는 더 이상은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자 다시금 2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2차 개헌을 다른 말로 무슨 개헌이라 부르냐면 4.4.5.입 개헌이라 부릅니다.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1954년 11월 달에 4.4.5.입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4.4.5.입 개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무엇을 철폐하겠다?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것이 2차 개헌, 곧 4.4.5.입 개헌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즉 중임이라는 것은 두 번을 갖다가 할 수 있다. 반대로는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왜 이 2차 개헌을 갖다가 4.4.5.입 개헌이라 부르냐면, 이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2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이에 이때 국회의원의 수가 203명이었고 203명에 3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35.333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은 135.333으로 자를 수 없겠죠. 때문에 이 헌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몇 표가 필요하게 되냐면 136표가 필요를 갖다 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루어진 선거에서 몇 표가 되게 됐냐면 135표가 찬성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끝내 이 4.4.5.입 개헌, 즉 2차 개헌이 통과가 되지 않고 부결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얼마 후에 그 반원리 원칙 있죠. 4.4.5.입의 원리에 따라서 4.4.5.입이 무슨 소리냐면 4m로는 죽이고 5부터는 넣겠다. 5부터 인정한다는 소리죠. 때문에 4미치기 때문에 3333은 4미치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없애도 된다. 이래서 몇 표만 있으면 135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결을 시킨 이러한 내용이다 해서 4.4.5.입 개헌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후 이 2차 개헌을 통해서 드디어 다시금 이승만이 세 번째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대선이 1956년에 대선이 있게 되었고, 이때 대통령 후보로 누가 출마를 하게 되냐면 이승만, 그리고 신익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출마를 하게 되냐면, 좁아서 밑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암이라는 분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로 이승만과 신익희가 동등한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 신익희라는 분이
갑작스럽게 선거 유세를 하러 이동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죠. 심장마비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특히 추후 이승만과 이 조봉암이 대결을 하게 되는데, 조봉암 같은 경우도 30%대의 득표를 갖다 얻게 되면서 추후 이 견제 세력을 갖다가 이 자유당 정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진보당 사건이란 것을 일으켜 가지고 사형을 시키게 되죠. 참고로 부통령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게 되냐면, 부통령에서는 이때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기붕, 민주당에서는 장면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부통령에서는 장면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승만 정부가 세 번째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또다시 출범을 하게 되었더라. 지금 보시면 대통령 몇 번 했죠? 한 번. 지금 보시면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세 번째 이렇게 당선이 된 겁니다. 다시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4년 뒤에 체결되겠죠. 그래서 1960년에 다시금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또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출마를 하게 되고, 이때 경쟁자로는 조병욱이라는 인물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병욱이라는 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승만이 또다시 당선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1960년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도 중요했지만 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하더라. 왜 그러냐? 이때 이승만 나이가 81세로 매우 나이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때 많은 나이에 해당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나면 그 정권이 부통령으로 이어지게 되고, 때문에 이 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이 장면 정부가 승리를 갖다가, 민주당 정부가 승리해서 장면이 선출되게 되었고, 이에 부통령 선거에서 1960년 대선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과 또다시 장면이 맞붙게 되는데, 이때 이 이기붕을 갖다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정선거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3.15 부정선거라 부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에 맞서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부마항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이후 부마항쟁 과정 중에 김규열 열사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거죠. 이때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체류탄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시체가 다시금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것이 발단되어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바로 무슨 혁명으로? 4.19 혁명으로 이어져서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에 따라서 드디어 이승만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보시면 다시금 무슨 정부가 들어서게 되냐면, 추후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무슨 정부? 장면 내각이라고 합시다. 장면 내각. 이 장면 내각이 들어서기 전에 중간에 허정과도 내각이란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허정과도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하야한 상태에서 임시로 나라를 이끌어갈 정부가 필요했겠죠. 그에 따라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냈던 이 허정을 정부 수반으로 해가지고 정부를 갖다 임시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이때 책 한 가지만 해둡시다. 다시금 헌법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보다시피 지금 1차 개헌이 이루어졌죠. 다음 2차 개헌, 다음이 바로 몇 차 개헌? 3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개헌. 그리고 이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나라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제 무엇으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그리고 국회 양원제로 바꾸자. 이러한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런 내각 책임제에 따라서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내각이라는 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은 행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의원 내각제 혹은 내각 책임자에서는 다수의 당의 대표가 국무총리를 갖다가 가져가게 되고, 그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1960년 7월 총선이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됐고, 이때 민주당의 대표였던 장면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던 거죠. 그에 따라서 이 국무총리로 국무총리로 총무가 아닙니다. 총리로 장면,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을 임의적으로 선출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이 윤보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장면 내각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장면 내각에서 다시금 헌법을 개헌하게 되는 거죠. 몇 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4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차 개헌은 그냥 조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4차 개헌 내용은 3.15 부정선거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정선거 처벌과 관련해서 헌법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또 장면 정부에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만 된 겁니다. 실시는 박정희 정부 때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장면 내각 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무총리인 장면과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또한 그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가의 혼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중에 드디어 박정희를 필두로 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드디어 장면 정부도 막을 내리게 되고, 이후 그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고, 하나는 장면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주로 여러분들 그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그게 장기 집권을 위한 대표적인 내용이 있더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52년도에 있었던 1차 발췌 개헌과 54년에 있었던 4.4 5.18 개헌, 그리고 끝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박정희 정부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